네, 이번 시간은 에오틱 밸브 스테노시스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요, CB와 AS의 기준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 4.0, 40 세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오틱 밸브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심실과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죠. 자, 당연히 에어리아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좁아졌다라는 거고 이거보다 떨어졌을 때 CB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박출되어야 할 어느 정도의 양은 정해져 있죠. 좌심방에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좌심실은 굉장히 압력 부하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엄청 압축을 하죠. 압착을 하고 하다 보면 압력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동맥과 압력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프레셔의 그라디언트가 40 이상이 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이렇게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좁은 출구를 통해서 형성되면 이 사이를 지나가는 플로우도 굉장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속력이 4.0m/s 보다 높아졌을 때 이 세 가지를 CB와 A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CB와 AS에서는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그죠? 스트로크 볼륨 마찬가지고, 맥압, 압력도 떨어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처음에야 이제 좌심실이 비대가 되면서 그걸 보상하려고 하다가 나중엔 지쳐서 좌심실 부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카디악 아웃풋 감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증상이라도 활동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탈수라든지 저혈량증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다 카디악 아웃풋이 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압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압력이 떨어져서 제가 설명드렸죠. 고혈압이 AS에서는 드물다. 만약에 고혈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적어도 자심실 기능이 정상이거나 무증상인 환자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엔자이나 페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흉통은 NTG를 통해서 완화시켜주면 된다라고 하는 내과적 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과적 치료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뜨는 타비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오픈 서저리로 에어틱 밸브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타비는 좀 따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에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저 이제 오픈 서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적응증입니다. 중증 AS이면서 증상이 있을 때 해줘야겠죠. 이 정도 진행됐으면. 그리고 좌심실 부전으로 EF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점점 이제 자심실이 열심히 일을 했다가 축 늘어지고 지친 거죠. 그쵸?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올틱 밸브 이제 그 에올틱 루트죠. 여기 이제 에올틱 루트가 여기 커지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최대 지름 기준으로는 이 정도까지 커지면서 엔드입니다. 자, 이게 만족되면서 그쵸, 요 가로는 이제 또는이거든요. 대동맥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그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AD라든지 애뉴리즘이라든지 말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이 상승폭이 0.5cm per year, 그쵸, 커지는 추세일 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그쵸,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KBG 수술을 고려할 때 이참에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좌심실 부전이 생기기 전에 해줘야지 치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에올틱 밸브를 바꿔주면, 그쵸, 좌심실 부전이 오기 전에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미 좌심실 부전이 와서 비과학적으로 변해버리면 뭐 그쵸, 에올틱 밸브를 바꿔주더라도 수술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통 50에서 70대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에서 수술의 위험성을 안고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보거든요. 이걸 안고 어렵게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효과를 보려면 그쵸, 당연히 자심실 부전에 빠지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간, 폐, 신장 기능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노인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10년 생존율은 보통 60% 정도로 그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9세 남성이 등산할 때 흉통이 발생했대요. 자, 이거는 AS에 나오는 엔자이나 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스컬테이션 청진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헐트 베이스. 자, 에이픽스랑은 반대입니다. 베이스고요. 수축기 잡음, 시스톨릭 머머가 목으로 방사됐대요. 카로티드 쪽으로 방사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촌파를 해봤더니 그쪽 이제 확장기말 안찌름이 점점 이제 좌심실이 확장이 된 거죠. 이제 축 늘어질 대로 늘어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 수치는 한 5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정상은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4. 자, 그래서 구출률은 36%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미 12호 AS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쵸. 자, 이 구출률이 지금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미 수술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보시면 4.5래요. 혈류 속도가. 제가 4m/s을 넘기면 이미 12호 A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레셔의 그라디언트도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델타 P는요, 4 곱하기 V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유용한 식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V 제곱은 이걸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이거는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2분의 9로 바꿔볼게요. 이걸 제곱하면 81이 되죠. 이거는 사라지니까요. 자, 81입니다. 프레셔의 그라디언트가 40보다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그쵸? 이미 12호 에이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것도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요새는 추세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게 안전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쵸? 이 세 가지 수치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